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비컷 소식에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거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0.49% 오른 2,5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1.19% 오른 74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에 약보합급을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엔캠과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도 미증시를 분석하는 남자 칼리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추석 명절로 월화수 휴장을 가져갔었는데, 자, 미증시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오늘자 반등엔 지금 소폭 우리나라 증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어제자 미증시 상승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자 무려 나스닥 2.6% 가까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사실상 뭐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한지라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 9월에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장을 연출할 수 있었던 부분들 자체를 무시를 하고 지속적인 매수세 내용 자체를 지금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만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월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증시 역시도 그렇게까지 지지부진하면서 그만한 상승 흐름 자체를 못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연준에서 비컷을 단행을 하면서 무려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보다도
저는 25bp 예상을 했었는데 비컷을 이렇게 좀 단행을 하면서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한 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였고 뭐 하나가 완전히 뭐 80% 90% 이상의 퍼센트를 가져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 비컷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쩌냐, 뭐 끝났다, 뭐 어떤 내용 자체 더 이상 뭐 투자할 내용 자체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서 다시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 이런 부분들 자체를 새로 계획을 해서 지금부터는 일단 가장 정신 차리면서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올해 남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기면서 잘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비컷을 단행했었던 시점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좀 지독했었던 한 주였다라고 조금 총평을 남기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사실 내용 자체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갔었을 때 충분히 심리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큰 변동성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실상 우리 미증시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역시 사실상 롤오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변동성까지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관점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상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한 템포 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미증시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이만에 대한 라운드 피겨를 잡아주면서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사실상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금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좀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증시,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내용 자체 잡아두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방향성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렵지만 가장 큰 키포인트로 지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부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고용 지표 이 두 가지 포커스를 잡으면서 대응을 보신다라고 하면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해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까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 해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현재 최근에 100달러 언더까지도 한번 좀 낙폭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지키냐 계속 반등을 하냐 이 싸움을 지금 계속 좀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100 언더를 가져가고 99 초반대까지 낙폭을 매섭게 보여줬었을 때 우리나라 단기적인 큰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크게 하락을 보여줬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마저도 반등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요. 기타 지금 현재 계속 테마를 받고 있는 종목들마저도 가파른 상승세 마지막으로 불꽃을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를 따라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일단은 다음 주 증시 방향성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금일 증시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온톨님이 금리 인하 소식에 반도체주, 미국 반도체주들은 반등을 했는데 왜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은 지지부진한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좀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대장주들 위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는데요. 또 미연준의 비컷에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그런 사태들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간밤에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또 대만의 TSMC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해줬지만 더 상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미증시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지속적인 반등 흐름 자체 계속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뭐 엔비디아가 좋냐, TSMC가 좋냐, 뭐 삼성전자가 좋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예요. 요만큼 차이에 지금 조금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너무 지금 좀 작은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이 사이에서 비교를 하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상 외국의 투자 자본 자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TSMC 같은 경우는 어제자 뭐 5%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크게 보여줬죠. 일단은 지금 4% 가까운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줬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눌림을 더 크게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빠졌었던 주가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형평성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적어도 8%에서 10% 이런 수준의 반등이 나와야 앞에서의 움직임 대응 부분 자체를 커플링 흐름으로 인정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못 쫓아가고 있죠.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자고 하면 저는 미증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미증시도 사실 완벽하게 좋다는 아니지만 미국 빼고는 사실상 타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다 내용 자체가 그 나라에 대한 메리트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현 수준에서 달러 인덱스 뭐 이런 부분들로 환차익에 대한 내용 자체 메리트도 없고요. 계속 매도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니케이 쪽에 오히려 투자나 내용 자체의 메리트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현재 내세울 만한 내용 자체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대장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어떠한 안 좋은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에 맞는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공격을 당하면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보유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이 사기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청산을 하는데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완전히 좀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뭐 사실 물가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지금 식자재 뭐 이런 거 재료 같은 거 사도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10,000원, 12,000원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불과 5년, 1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한데 전혀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월급이 그만한 수준의 퍼센트로 계속적으로 상승률을 비슷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정체된 급여와 더불어서 오히려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우리 현 시점에서 좀 따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큰 시황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다시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120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지금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에 140 레벨대에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그 이전 고점 레벨대에서 회복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일단은 지금 당분간의 상승 랠리 만약에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연속 고점을 찌르면서 이전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처럼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황 내용 자체 다 무시하고 같은 동반 상승 랠리를 펼칠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시황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메리트가 없어서 최근에 조정 장세가 크게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빠지기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가 하락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인 큰 반등 내용 자체도 충분히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평단가에서 한 3%에서 10% 내외 부근에서 마이너스 손실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분 우리 오훈님이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자동차 관련주들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제너럴 모터스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올 하반기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이제 내림세를 계속 보여줬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는 주가 반등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풍부한 데다가 또 현재 주가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기에 좋은 타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또 현대차는 얼마 전에 제너럴 모터스랑 같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도 금리 인하 이후에 할부 구매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테슬라랑 제너럴 모터스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GM 쪽으로 보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일단 힘있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방송에서도 한번 좀 언급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30선에 돌파한 시점에서 260달러대까지는 한번 좀 봐도 괜찮다.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이제 243까지 어제자 들어 올렸는데 이제 고점 기준으로 본다는 건 아직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단기적인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테슬라 단기적으로 메리트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GM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좀 정책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확률상으로 지금 좀 따져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랑 해리스 중에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이 해리스 쪽이거든요. 네. 트럼프는 일단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내용 자체를 탈 수 있는 전기차 테슬라 자체가 오히려 너무 편향돼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해리스로 거의 굳히기 수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 다시금 고점 대비 박살났었던 수준 대비 이상으로 강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냥 숨도 안 쉬고 다이렉트로 거의 100달러대까지 반 이상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 레벨대를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 횡보장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고 현재의 고점 라인대를 뚫으면 뚫을수록 이 추세에 대한 지금 가파른 내용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기업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또 GM이고요. 지금 가장 최단기 단타성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미증시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너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 초단타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바라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세워본다라고 하면 저는 GM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GM 제너럴 모터스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온돌님이 팔라듐 관련 공략주 수입 감사합니다. 다른 원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팔라듐 친환경 수소 관련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팔라듐 가격이 한때 좀 치솟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는 사실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주로 수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뭐 금속 관련주, 구리, 니켈, 아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팔라듐 말고 또 다른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분명히 제가 이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네. 이 팔라듐 ETF 이제 PALL을 이제 좀 갖고 온 건데 아마 이제 접근 안 하신 분들, 만약에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접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시장 주도를 가져가는 산업 원자재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일부 촉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받쳐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만큼 하락을 보여줬고 이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를 못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이 내용을 접근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미 앞에서 계속 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골드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그 상승 비율이나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에 따라서 반사수혜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상승은 이미 고점을 계속적으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팔라듐 같은 경우도 지금 10몇 프로 이상 올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내용 자체도 사실상 5일선 이탈 내용 자체를 바로 잡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지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 99달러까지 간다? 다시금 고점 찌르면서 107달러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외받았었던 이런 원자재 내용 자체 금속 산업 원자재로 본다라고 하면 팔라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추천해볼 만한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WTI 원유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사실상 얘네를 제가 원래도 좀 추천드리고 싶었고 60달러 중반대 이 초반대까지 이제 좀 하락을 가져갔었을 때 오히려 여기가 반등 기회다. 오히려 여기 이제 방송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반등 기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70달러를 넘기면서 지금 좀 더 안착하는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일은 ETF로 좀 추천을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적 규제를 가져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애초에 100만 원을 그냥 수수료로 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별개로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별개로 세금을 10%를 뗀다. 그럼 얼마나 지금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이상은 해외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지금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가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만한 리스크를 가져갈 바에는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다. 오히려 오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정유주도 사실 지금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차라리 좀 마이크로로 이용을 하면서 선물 대응으로 조금 더 작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한 계약 수준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 퍼센트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선물 대응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인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에 대한 투자 ETF 내용 자체로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3% 정도까지는 추세 내용 자체를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고점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리스크 굉장히 잘 잡아두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라듐 더 갈 수 있고 또 원유나 골드 쪽도 좋을 것 같고 선물 쪽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다음 주부터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5%나 상승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유니셈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 관련주죠.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조금 비중이 이분이 또 많으셨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를 권장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도 적중률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셨을까요? 뭐 다 맞췄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5일장으로 다 열려 있다라고 하면 또 나머지 해석 자체가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래일 동안에 대한 내용 자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충분히 반사수의 내용 자체까지 좀 담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내용 자체 담아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단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 중장기적인 포지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단기적인 내용 해석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해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내용 자체 합쳐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일단은 좀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 최대한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일단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월 30일 날 방금 말씀하셨죠. 팔라듐 관련주로 PALL 최고가 기준으로 15%나 상승을 했고요. 또 8월 16일 날 PANW 이 종목도 12%나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8월 9일 날 HD 14% 상승, 그리고 8월 2일 날 ABT 이 종목도 거의 8%나 상승률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7월 19일 날 3M 이 종목도 29%나 상승을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다 매도한 거 아니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으신 거죠? 네, 일단은 3M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정리를 완벽하게 다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뭐 상승률이나 일단은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산 보신 분들 전부 다 메리트 있게 일단 좀 잘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손절본 종목 하나 있었는데 같이 일단 따져봤었을 때 수익률 자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계속 끝까지 일단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나쁘지 않게 잘 가져가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홈디포마저도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홀딩 자체 가져가고 있고요. 1차 올 청산 내용 자체 계속 기준 잡아주고 있고 만약에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 청산까지도 일단은 제가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이런 사인 드리는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설명드렸었던 PALL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하락폭 조금이라도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단숨에 더 큰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자리 상승률을 얻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반드시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그럼 우리 종목 응급실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통화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모레 퍼시픽요. 네,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만 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너무 다른 건 잘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서요. 네. 앞으로 전망, 그게 네. 실적이 한번 안 좋아서 자꾸 그러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화장품 관련주로 지금 8월 달부터 그래도 조금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20년도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략했었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좀 잘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분석돼 있죠. 지금 일단은 급하게 만들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시간인데 제가 이때 당시 이제 20만 원대 전에 이제 들어가서 30만 원에 이제 좀 청산을 보면서 기술적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잘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좀 아모레 퍼시픽 최근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리셋을 하면서 일단은 좀 같이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일단은 변곡 그리면서 다시금 추세 돌리는 자리값 자체가 오히려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줘도 충분히 괜찮았었던 구간이었고요. 특히나 이전에 23년도 2월 자리값 기준으로 이 자리값을 고점을 돌파를 했었을 때 상승 탄력을 26만 원대까지 뻗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청자님 어떻게 보면 현재 최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일단은 3분기 연속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자, EPS나 내용 자체 조금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있었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 실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어닝 미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평단가 자체도 일단 14만 원씩 14만 원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요. 제 네네.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고점이나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게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값 네. 기준으로 일단 절반 자리값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13만 원 초반대까지는 살짝 눌러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14만 원 기준으로 1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담아 두셔도 괜찮지만 앞에서에 대한 반등, 갭을 메꾸는 수준에 대한 내용 자체까지 다 잡아주면서 오히려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17만 9천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비중 10%대 잘 유지하시면서 17만 9천 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진단은 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모레 퍼시픽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폴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만 3천 원에 8%.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는 있는데, 네, 이게 투매를 하면 얼마쯤에 투매를 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비중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포스코 퓨처엠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일단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워낙 이전에 핫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주변에서도 주변 지인들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 더 이상 지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가? 타이밍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일단은 제가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전혀 손색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에서 지금 일단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자체 판단을 해봤을 때 대장식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 세 가지 종목 자체는 사실상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내용 자체 따질 것도 없이 비슷한 흐름 자체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예요. 언제냐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서 너무 큰 과열을 받아주고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레벨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실 이미 지금 현재 37만 3천 원대에서 23만 원대까지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도 8%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상승을 가져갔을 때 지금 물 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견뎠었던 내용 자체는 비중 자체가 40%, 50% 수준이 아니고 8%를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나머지 종목들 뭐 수익 내용 자체 이렇게 청산해 보시면서 잘 버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17만 원 선, 그러니까 17만 원 초반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이 8%에서 10% 비중을 실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고점을 뚫으면서 앞에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힘 받았을 때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게 2차 전지일 거예요. 한 번 더 이 다음 내용 자체도 똑같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타이밍이 언제냐, 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10월부터냐 11월부터냐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면서 17만 원 선까지 하락 가능성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 구간대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따지고 본다라면 좀 더 다운에 지금 좀 더 힘 실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관련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원에 네, 50%예요. 50%요. 네. 네, 삼천당 제약 이거 바이오 관련주로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도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조금 올라와 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거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이 방송에서 받아서 혹시 같은 분인지 그 부분까지는 몰라서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그전에도 19만 원대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일단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추세에 일단 좀 얘기 드렸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로 잡아두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변곡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작 지점이고 따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10만 원 초반대까지 낙폭 매도세를 한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미 평단가가 19만 원인 상황에서 비중 자체를 50%로 가져가시고 계신 시점에서 제가 과감하게 현재 자리값에서 손절을 꼭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반등에 대한 관점 자체를 크게 못 받아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 자체를 크게 못 보여줬다라는 거는 확실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대응에 대한 내용 관점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단가까지 수준은 사실상 기간값은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 50%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25% 그러니까 딱 지금 절반 정도는 현재 타이밍에서 딱 청산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돌파 자리 값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지금 절반 청산을 보신 다음에 16만 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물 타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10만 4천 원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물량 절반 손절 보신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은 금액만큼 비중을 한 번 더 실어주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돌릴 만한 요소나 내용 자체가 크게 찾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관점 다운으로 일단은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어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던지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UTI요. UTI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8,200원이고요. 30%. 아, 그렇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손해가 너무 많아서요. 네. 어떻게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네, 그렇군요. UTI 이거 지금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 관련주죠. 지금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평단가가 사실 뭐 의도를 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일단 추세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38,000원대 이 상승 흐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탄력이나 내용 자체를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매수를 지금 좀 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2만 원대까지 지금 다이렉트 하락을 죄송합니다. 자, 2만 원대까지 지금 다이렉트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추세 라인대나 내용 자체로 지금 좀 보속으로 잡더라도 이미 주요 라인대나 내용 자체를 가파르게 깨면서 너무 큰 하락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잡아볼 만한 기준 추세 내용 자체 다 깨지면서 사실상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비중 자체가 30% 가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물타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진단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과감한 물타기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긴 해요. 불가능한데 한번 지금 좀 노려볼 만한 자리값이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19,000원. 지금 현재 2만 원 자리값인데 25,500원인데 자 19,050원 자리값이 사실상 반등 흐름 자체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값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대 딱 왔을 때 19,000원에 무조건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 구간대 온 다음에 반등 자리값을 보고 다시금 2만 자리를 돌파하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차트를 돌리면서 가져가는 움직임을 띄었을 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현재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 태워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 처음에 갖고 계시는 평단가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이 구간대까지 지금 일단은 살리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세워 본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에서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자리가 26,750원 자리값 추천드리고요. 최대 수치 32,000원 전에 일단은 내가 다 그래도 이 포지션을 눈물을 조금 머금고 손실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처럼 50% 이상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32,000원 선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진단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2만 원을 조금 더 깨는 다운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TI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32,000원대까지 더 내려가면 그때 다 전량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JLK JLK 매수가랑 비중은요? 13,7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너무 빠지다 오늘 조금 올랐길래 네. 매수가 가지고 오늘 어떻게 언제쯤 수익을 해야 될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미국 진출 소식에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7%나 올랐는데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평단가 기준까지는 좀 보시는 데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변동성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평단가 수준에서 만족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다라는 진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채널 라인 때 우리가 하락 깃발형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잡아주고 있는 현재 수렴 형태 그리고 채널 라인 때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좀 더 과감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 위치에서 반등을 가져갔었을 때
상승 탄력을 저는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사실상 힘 자체를 크게 받아준다라고 하면 사실 3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럼 3만 더 매수해도 원까지. 될까요? 네? 더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비중 자체는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평단가가 왔을 때 굳이 여기서 본절에서 비중을 줄이시지 마시고요. 현 위치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6,000원대 가져갔었을 때 비중을 살짝 더 줄여가시면서 최종적으로 3만 원대까지 그래야 홀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잖아요. 그러면 네. 조그마한 변동성과 내용 자체에서 혼란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과 내용 자체로 보신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과감한 매수 자체는 조금 일단은 지양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진단은 지금 자리값에서 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 이 종목 추가 매수 말고는 조금 더 관망해 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네요. 자,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JNTC요. JNTC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19,800원에 25%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일단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일단 2만 원 부근대에서의 낙폭 내용 자체를 지금 좀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값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앞에서 좀 잘 버티셨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5,000원에서 반등 가져가는 거는 가장 의미 있는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지금 현재 추가적인 반등 내용 자체 단순하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 2600원대까지는 지금 일단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600원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평단가보다는 약간의 정말 1, 2% 수준의 수익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 자체가 25% 너무 큽니다. 오히려 이때 5%에서 10% 수준까지만 남겨두시고 오히려 전체 청산해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수준에서 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가 부근에서 정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이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상승률 두 자릿수 상승률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끝까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상 최근에 일단은 좀 만병통치약이나 내용 자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방송 꾸준하게 금요일날 제 방송 보셨던 분들,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제가 뭐 속이지를 않았어요. 이 방송 끝나고 금요일날 항상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중소기업 통합 인적 자본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인데 이게 이제 좀 뭐냐면 일단 좀 간단하게 퇴직 서비스 관리, 보험 서비스, 소기업 대출 리소스 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인과 더좀 비즈온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합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적인 내용 자체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일단 러셀 종목들 자체가 단기적으로 반사수혜로 한 번 더 지금 탄력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기업 역시 그 내용 자체로 수혜를 크게 받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충분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최근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도 꾸준한 매출과 EPS 성장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가져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성장, 지속적인 성장 내용 자체를 계속 담아둘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HCM 솔루션 구독자마저도 일단은 증가 수혜에 대한 기대까지도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이 내용 자체, 이 종목 자체 바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하락 추세가 아니고 반등 흐름 자체 주요 지금 박스를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를 뚫어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32달러 수준에 지금 좀 놓여져 있는데 이 구간대 자체에서 이제 반등 흐름 자체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속적인
합리적인 매수 관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그리고 1차 청산 2차 청산 그리고 이제 손절 내용 자체도 확실하게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오늘 저녁에 제가 바로 따끈따끈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중소기업 인적자본 관리 관련주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